엄마의 발인 날 남편은 낚싯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가 올린 사진 이거 뭐야? 급한 출장 갔다면서? 여동생이 내민 휴대폰 속 사진 날짜는 사흘 전. 제가 피눈물을 삼키며 엄마를 발인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언니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동생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장례식 내내 사위는 어디 갔냐는 물음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간들. 마지막까지 사위 얼굴 한 번 못 보고 눈 감으신 엄마. 저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의 치욕 반드시 10배로 갚아줄 거야.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맹세가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다짐은 단 한순간도 제 가슴 속에서 흐릿해진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잊은 줄 알겠지요. 하지만 제 침묵은 체념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파멸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이불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 어젯밤부터 불려놓은 약재들이 탁한 갈색물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남편이 검은 봉지를 툭 던지며 말했죠.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다네. 당신이 정성껏 좀 다려. 약재를 씻고 불리고 몇 시간을 부엌에서 지켜야 하는 일.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깜빡 졸다가 뜨거운 김에 손등을 댔습니다. 붉게 부어오르는 손등. 하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깨면 조심성 없이 뭘 하는 거냐 타박할 테니까요. 6시 50분. 보약이 완성되자마자 거짓말처럼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냄새 좋네. 수고했어. 보온병에 담아봐. 제 부어오른 손등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보온병을 챙겨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 늘 하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내가 직접 다렸다고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쾅. 텅 빈 집안에 저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 빠진 보리차 한 잔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제 밤샘이 지워질까요? 아니요. 제 가슴 속에 하나하나 새겨질 뿐입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서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에게 둘러싸인 남편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강서방 아침에 보약 들고 가던데 정말 효자야. 남편은 겸손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할 뿐이죠. 사실 저희 집사람이 아직 뭘 잘 몰라서요. 제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깜빡할 때도 많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밤새 달인 보약으로 효자 노릇하고 저는 철없는 아내로 만드는 남자. 저는 야채가게 그늘에 숨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이런 사위가 어디 있냐? 속도 깊다? 등 뒤에 칭찬이 수십 개의 바늘처럼 제 등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계부 3권. 22년의 제 인생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5월 시어머니 병원비. 결혼반지 팔아서 보탬. 10년 전 3월 남편 보증 때문에 친정에서 빌린 돈. 5년 전 7월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남편 차 교체. 저는 오늘 날짜에 펜을 들었습니다. 4월 15일 시어머니 보약 약제비 17만 3천 원. 그리고 붉은 펜으로 한 줄 더. 남편의 효자 연극 비용. 오늘 시장에서 나를 깎아내린 대가. 가계부를 덮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았지만 제 눈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친정 엄마의 발인 날 낚싯대를 들고 웃던 얼굴. 당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줄 겁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현아라는 이름. 언니, 엄마가 숨을 못 쉬셔. 빨리 와.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병원 가야 해요. 소파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어제도 괜찮으셨잖아. 유난 떨지 말고 당신 혼자 다녀와. 난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유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얼어붙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걸치고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병원 복도, 현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엄마는 기계의 의지에 간신히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강서방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고 있어요, 엄마. 곧 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삐삐, 심장박동기의 긴 소리, 현아의 비명. 저는 엄마 손을 붙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걸었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요. 1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급한 출장 들어갔어. 장례 잘 치러. 돈 필요하면 연락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현아가 제 어깨 너머로 문자를 받습니다. 언니,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3일 내내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어디 갔어요? 급한 출장이요. 같은 대답을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현아에게 물었습니다. 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장인 장모 장례도 안 오나? 현아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텅 빈 장례식장. 엄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마지막까지 사위 얼굴도 못 보여드리고 눈물이 영정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현아였습니다. 언니, 이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날짜. 엄마 돌아가신 바로 그날. 사진 속에서 남편이 커다란 물고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부 친구가 올린 거래. 자랑하려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급한 출장. 그게 낚시였습니다. 언니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언니가 너무 착하니까.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울던 바로 그 시간에 저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떡할 거야?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응? 이혼은 너무 쉬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차갑게. 현아야, 이 사진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형부 앞에서 절대 티내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알았지? 언니, 날 믿어. 기다려줘. 엄마 영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제대로 갚아드릴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멀쩡했습니다. 고생했어. 장모님 좋은 곳 가셨을 거야. 건성으로 던진 위로.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피곤하지? 씻고 자. 응.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카톡 알림. 형 다음 주에 또 가자. 이번엔 더 큰 거 낚아보자 키읔키읔. 손이 떨렸습니다. 샤워실에서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22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날,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10배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지금 나올 수 있어? 카페에서 만난 동생은 휴대폰부터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형부 낚시 사진 있잖아. 그날 본 바로 그 사진. 응, 자세히 봐봐. 여기. 현아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편 발밑, 바닥에 물웅덩이. 그 속에 비친 반사된 그림자. 긴 머리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자? 응.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보니까 이상한 거야. 물에 비친 거. 여자 맞잖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형부 SNS 들어가 봤어. SNS? 응. 형부 친구들, 학교 후배들, 지인들, SNS 다 뒤졌어. 며칠 동안 현아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어. 형부 학교 후배가 올린 사진인데 화면 속 어느 식당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배경, 흐릿한 구석 테이블, 남자가 여자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확대해봐. 손이 떨렸습니다. 확대된 화면 속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날짜 봐. 엄마 돌아가신 다음 날이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장례 다음 날. 저는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남편은 여자 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이 사진에 찍힌 줄도 모를 거야. 뒷배경이잖아. 그런데 내가 확대하고 확대해서 현아야. 그게 다가 아니야. SNS 더 뒤져봤더니 비슷한 여자가 몇 번 더 나와. 항상 뒷모습이나 흐릿하게. 근데 같은 여자야, 언니. 몇 번? 최소 3년치는 찾았어.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 3년. 아니, 그 이상. 제가 새벽같이 보약 다릴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언니 당장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명백한. 아니, 뭐, 이혼은 아직 아니야. 미쳤어? 형부가 몇 년 동안 바람 피웠는데. 현아야.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재산 절반. 그게 다야. 난 그것보다 더 큰 걸 원해. 뭔데? 전부. 재산도 명예도 체면도. 현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 건강 안 좋으시잖아. 그날이 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며느리가 될 거야. 그래서 가장 성대한 장례식, 모든 친척 앞에서 이 사진들 보여줄 거야. 낚시 사진도, 여자 아는 사진도 다. 언니, 형부 앞에서 절대 티내지 마. SNS 뒤진 것도, 오늘 만난 것도 다 비밀이야. 알았어.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현아 만났어. 처제는 좀 어때? 처제. 그 말이 역겹습니다. 괜찮대. 당신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안색이 괜찮아. 미안해. 그때 못 가서 못 간 게 아니잖아요. 다음날 여자 만났잖아요. 다 지난 일이야. 역시 내 와이프야.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붉은 펜으로 썼습니다. 증거 목록을 전부 작성했습니다. 이제 타이밍만 기다리면 됩니다. 엄마 곧입니다. 석 달 뒤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숨이 툭 끊겼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렴 급성 악화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병실에서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지극하네. 남편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다 제 와이프 덕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실컷 자랑하세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병실을 잠시 비웠습니다. 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주소 보냈어? 응, 언니. 조심해. SNS에서 찾아낸 그 여자의 직장 주소였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들어서자 카운터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자리에 앉아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강민수 씨 아세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커피 잔이 덜컹 흔들렸습니다. 아, 아내, 앉으시죠. 얘기 좀 해요. 여자가 떨리며 앉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알아요. 민수 씨가 결혼한 줄 몰랐죠? 네. 그럼 언제 알았어요? 1년쯤 지나서 SNS에서 가족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따졌죠. 그랬더니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아내랑은 이미 끝났고 서류만 남았다고. 별거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린 한 번도 떨어져 산 적 없어요.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이 밥 먹고 어제도 같이 시어머니 병문안 왔는데요. 여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라고요? 4년 내내 같은 말 했죠? 곧 이혼한다고.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도 받았죠? 생활비 명목으로. 어떻게 아세요? 얼마나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4년이면 5천만 원 가까이네요.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민수 씨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기다렸어요. 이혼하면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결혼? 네. 저한테 프러포즈까지 했어요. 이혼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저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네. 강민수와의 관계, 그가 한 거짓말들, 받은 돈. 증거가 필요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저도 당했어요. 4년을 기다렸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여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민수 씨랑 주고받은 카톡이요. 전부 캡처해 가세요.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널 정말 사랑해. 곧 우리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통화 녹음이요. 제가 혹시 몰라서 몇 번 녹음해뒀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사람이랑은 진작 끝났어. 그냥 애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구역질이 났습니다. 다 보내드릴게요. 파일로. 왜? 저를 도와주세요?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4년을 속인 남자한테. 그리고 아내분도 피해자잖아요. 22년이나.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 번호예요. 필요하면 법정에도 나가겠어요. 증인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몰랐다고 해도 결과적으론 제가. 당신도 피해자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녹음으로 남겨주세요. 공식적으로. 네.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여자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수 씨와 4년간 교제했습니다. 처음엔 결혼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후에는 별거 중이며 곧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총 5천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파일이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캡처 수십 장, 통화 녹음 파일, 송금 내역. 모두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오래 있었네? 괜찮아? 응, 괜찮아.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4년 동안 속인 여자가 이제 제 편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아야, 친정에서 형부한테 빌려준 돈 정확히 계산해봐. 왜? 엄마 병원비, 아빠 사업 도운 거 전부. 이틀 뒤 답이 왔습니다. 언니, 5억 2천만 원이야. 단 한 푼도 안 갚았어. 5억. 22년 동안 친정이 급할 때마다 빌려주고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돈. 그 돈으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2주일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이 동네에서 가장 크게 치렀습니다. 사흘 내내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며느리 정말 효부네. 발인을 마치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조의금 정산 시간. 잠깐만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정산할 게 있어서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22년간 친정에서 빌려간 돈 기록이에요. 총액 5억 2천만 원. 단 한 푼도 안 갚았죠. 5억?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것도 괘씸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낚시 사진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제 엄마 발인 날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한 출장이라며? 여기 물에 비친 거 봐요. 여자잖아요. 다음 사진. 이건 다음 날. 엄마 장례 다음 날이에요. 여자를 아는 사진. 제가 영정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이러고 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위는? 이라고 물으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거짓말했어요. 지금 온다고. 엄마는 그 말 믿고 눈 감으셨어요. 카톡 캡처를 던졌습니다. 4년이에요. 4년 동안 이 여자한테 곧 이혼한다. 너랑 결혼하자.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집사람이랑은 끝났어.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5억은. 그래요, 괘씸하죠. 엄청 괘씸해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 장례 때 내연녀랑 낚시 간 건
그건 용서가 안 돼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 집도 재산도 다 제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던졌습니다. 당신 거 하나도 없어요. 조의금 가방을 들었습니다. 장례 비용 3천만 원 제 카드로 냈어요. 이거 제가 가져갑니다. 이혼 신고서를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짐 빼세요. 돌아섰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등 뒤로 친척들의 목소리. 민수야, 내가 어떻게. 문을 닫았습니다. 22년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흔적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응, 진짜.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이혼은 문제 없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재산은 전부 사모님 겁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삭제. 미안하다. 삭제. 용서해달라. 번호 차단. 3개월 뒤 이혼 확정. 재산 전부 제 것. 위자료 5천만 원. 친정 빚 5억 2천만 원 상환 판결. 남편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제가 다 갚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저 자유예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여행 갈 거예요. 엄마랑 가고 싶었던 바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뒤 공항. 작은 캐리어 하나.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작아졌습니다. 제 과거도 함께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제주도.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던 곳.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파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엄마 왔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고 걷고 쉬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채화 수강생 모집, 그림, 어렸을 때 그리고 싶었던 것.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등록하고 싶어요. 첫 수업날 붓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엔 해변을 걷고 오후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현아가 놀러 왔습니다. 언니, 표정 완전 달라졌어.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를 그렸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 붓을 놓고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림 속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아닌 오직 저를 위한